오늘 수업은 어제와 조금 다르게 이제 항등식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중학교 때 안 배웠던 내용이거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 조금 추가가 되기 때문에 처음 들었을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쌤이 나머지 정리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조건으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줄 거니까 문제를 풀 때에도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이 나오면은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정도는 확실하게 익히고서 문제를 풀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야. 왜냐면은 너희들 저기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주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을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까지만 다룰 거기 때문에 크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물론 생소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항등식 보고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네, 거기 가면 답지가 있어요. 네? 아, 답 그게 아니라 제가 뽑아놨어요. 거기 왼쪽에. 선생님 TV에 나왔네? 인터넷에 뜨겠다. 너희들 저기 선생님 이거 누르기 전에 끄기 전에 이렇게 저기 뒤돌아가지고 카메라 살짝 봐가지고 얼굴 한번 붙이면 여기 인터넷에 선생님 블로그가 지금은 손 안 댄 지 이제 한 1년 반 넘어가지고 안 들어오는데 처음에 블로그 할 때는 그래도 하루에 그래도 한 몇십 명씩 이렇게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강의보러. 자, 항등식 많이 들어봤지? 수학 용어들은 대부분 다 정의 자체를 그대로 한자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자랑 계속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정의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일단은 항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자, 식이라는 놈은 뭐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등호가 들어간 식을 당연히 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럼 부등호가 들어간 식 뭐라 그러겠어? 좀 크게 얘기해. 너희들의 저기 아리따운 목소리를 우리 카메라도 좀 담아보자.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얘 등호가 들어간 식이고 얘는 부등호가 들어간 식이야.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 다루게 돼. 등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일단 미지수 x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식 중에서 등호가 들어간 식은 너희들 맨날 중학교 때부터 풀었던 거. 자, 방정식이라는 놈이 있고 그리고 항등식이라는 놈이 있어. 필기를 해주지는 않을 거야. 얘들아, 방정식 뭔지 알지? 우리 뭐 x값 구하는 거 방정식이라고 그러잖아. 이제 그거를 조금 세련되게 이야기를 하면 x값에 1이 들어가면 만족을 하는데 2가 들어가면 만족을 안 해. x값에 따라서 참하고 거짓이 달라지는 식을 우리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랬을 때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을 우리 뭐라 그랬지? 방정식에? 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치? 근데 참이 되게 하는 x값이야. 그러니까 해 나오면 뭐 했어? 방정식에 해가 문제 싹 주어졌어. 뭐 했어? 대입했어. 해가 나오면 문제에서 해가 주어지게 되면은 대입을 했어. 이게 왜 대입하냐면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 방정식이 그놈이 들어가면 참이 된다고. 그러니까 대입을 하는 거야. 내용을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 자, 항등식은 뭐냐면은 x가 들어간 식은 마찬가지로 맞는데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하는 식, 참이 되는 식. 이걸 우리 항등식이라 그래. 왜 항등식이냐? 항상 같은 식이기 때문에 x값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식이니까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부등식은 우리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할 거냐면은 우리 이제 해를 구하는 방정식하고 똑같은 개념의 부등식을 조건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 왜 조건부등식이냐면 얘는 해를 구하면 한 개가 뿅 하고 튀어나오잖아. 근데 얘는 해를 구하면은 x가 1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조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건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방정식 푸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 수학 3에서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번에 항상 만족하는 거 절대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우리 수학 하 들어가면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다루게 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것들 뭐 중학교 때부터 워낙 했었기 때문에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절대부등식 하나만 예를 들어서 가게 되면 자 우리 x가 제곱을 시켰더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식이 있으면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x를 다 집어넣으면 항상 0보다 커. 항상 만족해.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항등식과 같은 개념의 이런 것을 왜 절대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 말고도 어려운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걔네들은 좀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단원은 우리 이제 여기 항등식에 대해서 좀 다룰 거야. 방정식은 나중에 우리 인수분해 넘어간 다음에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들 다룰 거고 그래서 오늘 항등식에 대해서 다룰 건데 항등식이 항상 똑같대. 미지수 x가 들어가 있어도 항상 같은 식이래. 그래서 항등식에 대한 성질을 조금 확인을 하고 항등식의 성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항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항등식 관련된 문제들을 풀기 때문에 항등식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너무 쉬워 얘들아. 너무 쉬워.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래. 근데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x값이 뭐가 들어가도 얘가 항상 0이 나와야 되거든? 뭐가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여기 x값이 막 들어갈 때 x제곱도 막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지금 x도 막 변하고 있는 상황이야. 얘를 고정을 딱 시켜주려면 a값이 얼마면 고정이 되겠어? x가 1이 들어가도 2가 들어가도 3이 들어가도 4가 들어가도 항상 고정이 되려면 a값이 얼마여야 되겠어? 0. a값이 0이어야 돼. 왜? a 곱하기 x 제곱이어야 되기 때문에 x값이 막 들어갔을 때 여기 bx라는 놈도 고정이 되고 싶어. 그럼 b값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리고 c값이 0이면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이 식의 값은 0이 되겠지. 이게 바로 항등식의 성질이야. 얘 0, 0, 0이면 이 식 만족하고 이게 항등식이면은 셋 다 0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 문제를 풀게 될 거야. 두 번째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하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두 개가 항상 같은 항등식이래. 말은 생략할게.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오게 되면 x제곱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똑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a하고 a'이라는 개수가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뭐 이거 그냥 보자마자 x제곱 앞에 있는 a하고 a'이라는 개수가 똑같고 그 다음번에 b하고 b'이라는 개수가 똑같고 c하고 c'이라는 개수가 똑같게 되면은 얘가 항등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물론 수학적으로 조금 엄밀하게 증명을 하고 싶으면 위에 게 만족하면 밑에 것도 다 넘겨가지고 위에 거와 같은 식을 만들어주게 되면 넘겨서 a-a'의 x제곱 플러스 b-b'의 x 플러스 c-c''이 0이라고 그랬는데 얘가 항등식이 되면 x제곱 앞에 계속 얘가 0이어야 된다며 또 얘가 0이어야 된다며 그리고 얘가 0이어야 된다며 그 식이 바로 이 식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데 맨날 넘겨서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비교하면 된다는 뜻이야. 항등식의 성질이야. 하나만 더 해볼까? 선생님이 뭐 메모를 해놓지는 않았는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놈하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이라는 놈하고 두 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거는 선생님이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는데 얘가 만약에 x와 y가 두 개 다 변해도 항상 같은 요것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x도 변하고 y도 변해야 되니까 그 앞에 개수들이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a하고 마찬가지로 a'이 같아야 하고 x의 개수끼리 같아야 하고 y의 개수끼리 같아야 하고 나머지 삼수항인 c하고 c'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하나만 더. 그럼 항등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항등식을 푸는 방법. 그래서 우리 좀 약간 어려운 말로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요. 자,
자, 미정계수법이라는 말을 뭐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아사 외우는 거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근데 얘 딱 봤을 때 무슨 뜻인지 좀 느낌이 너희들이 왔으면 좋겠어. 자, 미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말이지. 개수라는 것도 많이 쓰는 말이지. 약간 살을 붙여봐. 미정. 어떨 때 미정이라고 해? 정해지지 않았을 때 해솔이랑 승아랑 둘이 토요일날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번에 또 뭐냐? 어벤져스를 보고 싶기도 해. 근데 뭘 봐야 될지 정하지가 않았어. 토요일날 만나서 정하자 그래. 근데 그런 거 우리 미정이라고 그러잖아. 미안해. 별로 재미가 없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 정해지지 않은 개수, 법 무슨 뜻일까?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뭐 하는 방법이겠어? 구하는 방법이 있지. 그래서 여기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를 교재에는 엄청 메모가 잘 돼 있는데 메모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유출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하나는 자, 수치 대입법이야. 승아야, 수치 대입법 뭐겠니? 수치 대입법. 얘가 x값이 막 변해도 왼쪽이랑 오른쪽이 항상 똑같은 게 항등식이라 그랬지. 그러면은 수치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왼쪽이랑 오른쪽에 내가 1 집어넣고 1 집어넣어도 똑같아야 되고 왼쪽이랑 오른쪽에 2 집어넣고 2 집어넣어도 같아야 되겠지. 그게 항등식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숫자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식을 만들어내겠다는 뜻이야. 이해돼? 그럼 두 번째는 개수 비교법인데 개수 비교법은 뭐겠어?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라고. 얘 봐봐. 얘 두 개 똑같다 그랬잖아. x의 개수하고 x의 개수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같다라고 쓰는 이 항등식의 성질을 사용하는 게 개수 비교법이야.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근데 너희들 문제 풀려고 그러면 이제 멘붕에 빠져. 왜? 이거를 사용해야 될지 이거를 사용해야 될지 확실하게 구분을 못해. 위에 거 언제 사용할래? 숫자 대입하면 내가 필요한 식이 예쁘게 떨어져 나올 때 개수비교법을 사용을 하겠지. 근데 얘는 수치 대입법을 사용을 하겠지. 근데 개수비교법은 숫자를 대입하고 싶은데 숫자를 대입할 때 식이 엄청 더러워. 아니면은 숫자를 만만하게 대입할 놈이 없어. 그럴 때에는 개수비교법을 사용을 하는 거고, 문제를 조금 풀다가 익숙해지는 거고, 얘는 선생님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서도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을 다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거니까 그거 좀 확인을 하고, 일단은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보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반응이 없어? 얘들아? 혜솔아, 왜? 너가 선생님의 유일한 희망이야. 승아 원래 말없고, 난 승현이는 선생님이랑 1년을 넘게 공부했는데 승현이 목소리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없어. 너가 유일한 희망이야, 혜솔아. 자, 보기 1번은 우리 그냥 말로 할게. 위에서 배웠던 그냥 성질이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가 항등식이 되려면 개수인 a와 b와 c가 셋 다 0이어야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보기 2번에 우리 1번? 2번? 뭐 풀어볼까? 그냥 2번 하나만 풀어볼게. 보기 2번에 2번 문제 잠깐 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a배에 x-1의 제곱 플러스 b배에 x 플러스 1 x-1 그리고 플러스 c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얘를 푸는 방법이야.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우리 항등식 첫 번째로 뭘 배웠냐면 여기다 숫자를 양쪽에 똑같은 숫자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사실을 배웠고, 또 하나는 왼쪽도 2차식이고 오른쪽도 2차식이니까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풀어볼 거야. 자, 첫 번째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풀어봐 너희들도. 그러면서 어떤 게 더 간단한지,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면 어떤 게 더 간단한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첫 번째로 우리 수치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 자, 숫자 얼마 대입할래? 왼쪽 딱 보니까 0 대입하면 여기 2 같은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0 대입하고 싶지. 근데 오른쪽에 봤더니 A하고 B하고 C하고 되게 복잡해 보이는 식이 있어. 그러면은 오른쪽이 간단하게 나오는 숫자가 가장 좋지 않겠니? X를 얼마 대입하고 싶어? X자리에 여기에 1 들어가면은 얘 0 되니까 싹 다 날라가고, 여기에 1 들어가면 0 되고 싹 다 날라가니까 당연히 X자리에 1을 대입하고 싶지 않니? 생각이 안 들면 나는 머리가 나쁘구나,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x자리에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좌변은 1 플러스 3 플러스 2라는 놈이 되고요. 오른쪽엔 얘 날아가고 얘 날아가니까 c만 남게 돼서 우리 c 값이 6이라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 두 번째로 0돼서 날아가는 거는 딱 대입을 했더니 여기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1도 대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한 번만 생각이 들면 x자리에 마이너스 1도 대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는 놈이 요거 날라가고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은 2는 4a가 되고요. 플러스 c인데 아까 c 값이 6이라고 그랬으니까 6이 나오겠네. 됐지? 근데 요 부분이 다 날라가니까 이거 얼마나 나오냐면 넘기고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올 거야. 괜찮지? x자리에 또 하나를 대입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날아가는 거 다 대입을 해서 이제 없어.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세 번째 숫자는 너희들이 원하는 거 대입해. 아무거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니까. 근데 바보같이 200 이런 숫자 대입하지 말고 너희들이 2003년생이라고 x자리에 2003 대입하지 말고 2003 대입하면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성립해? 하지만 x자리에 0을 대입해서 세 번째씩 확인하면 되겠지. 자, 여기 하나 중요한 거 하나 들어갈게 얘들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미지수가 몇 개니? 미지수가 몇 개? 미지수가 3개야. 그러면 항상 너희들은 미지수가 3개면 미지수 3개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는 필요한 식 혹은 필요한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알고서 문제를 딱 읽었는데 모르는 게 3개 있는데 식이 3개가 나온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인 거야. 그런데 모르는 게 3개인데 문제를 딱 봤는데 식이 2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는 거 항상 인지를 하고 식을 하나 더 찾아내기 위해서 머리를 열심히 굴려야겠지? 그런 내용도 한 번쯤 확인을 하고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방법 이 문제는 사실은 숫자 대입하면 00 나오게 되니까 수치 대입법이 원래 더 좋은 풀이인데 사실은 개수 비교한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왜? 개수를 비교를 한대. 좌변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 우변만 정리를 하면 되거든? 자, 우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 이거 정리하는 거 가르쳐줬지? 어떻게 가르쳐줬어? 이거 정리해서 전개하고 이거 정리해서 전개하고 쓴 다음에 빼는 거 아니라 그랬지? 이거 전체 딱 보니까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그러면 x제곱과 x항과 상수항만 정리하면 되는 거고 절대로 빼먹지 않아. x제곱항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놈에 a가 붙어있는 거고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놈에 앞에 b가 곱해져서 붙어있는 놈이야. 괜찮지? 자 그러면은 x제곱은 앞에 a라는 개수와 b라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에 x제곱이 될 거고 괜찮지? x항은 보니까 여기는 x항이 없고 여기도 x항이 없는데 여기만 x항이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2a에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여기 a, 여기 마이너스 b, 여기 플러스 c.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라는 오변의 식이 나오는데 사실은 얘가 빠를 것 같았는데 전개를 너희들이 자유자재로 잘하면 그러면은 개수 비교법도 어렵지가 않아. 자, a 플러스 b가 얼마라고 나오고요? 저 앞에 x제곱의 개수인 1이 되는 거고 혜솔아 고마워. 여기 마이너스 2a가 저기 개수인 얼마? 3이라고 나오고 마지막으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라는 값이 저기 상수항인 2가 되기 때문에 미지수 3개씩 3개 나오니까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 자, 쌤이 특히나 항등식 단원, 물론 모든 대부분의 단원이 너희들 선생님이 답지를 안 준 이유가 뭐냐면은 답지를 참고하게 되면 선생님이 너희들 가르쳐준 건 풀이가 너무 많이 달라.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 풀이를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따라하라고 일부러 답지를 안 주는데 특히나 이번 항등식 단원에서는 나중에 너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풀이가 달라. 선생님 항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있잖아. 전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 우리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는 거를 통해서 문제를 상당히 많이 풀어낼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예제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곧 예제로 보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 있는 개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야 얘들아. 우리 그러니까 숫자의 나눗셈하고 식의 나눗셈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검산식으로 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표현을 했을 때에 나오는 나머지가 나누는 놈보다 차수가 작다라는 거 하나 좀 기억하자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 나머지 정리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기 3번 문제 하나만 좀 풀고 가자. 이 보기 3번이 선생님 보기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보기 문제가 되게 쉬워 보이지만 보기 문제에서 여러 가지 풀이법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뒤에 필수 예제들이 되게 쉽게 풀리거든. 보기 3번 좀 볼게. x세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는 놈하고 그 다음번에 이 식을 x-1,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에 뭐 나머지가 어떻게 되도록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된대. 자, 승아야, 저번 시간에 복습하면서 자, 이 식을 얼마로 나눴을 때 x-1,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뒤에다 우리 뭐해서 붙여줬지. 뭐라고 붙여줬어?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검산식으로 이렇게 식을 세운다 그랬어. 근데 몫이 지금 문제 속에 안 나와 있지. 이거는 당연히 식을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몫도 x에 대한 식이 될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몫은 우리 qx라고 이렇게 놓습니다. 자, 여기 식 작성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이럴 때에 이렇게 되도록 p와 q를 구하라 그랬어. 자, 첫 번째 풀이. 첫 번째 풀이는 모든 교재에 다 이렇게 풀려져 있어. 어떻게 풀려져 있냐면 모르는 거 몇 개? PQ 2개. 그럼 나는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우변을 딱 봤더니 QX가 뭔지 모르잖아. 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왜? x-2하고 x 플러스 2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 개수 비교는 못하지만은 뭔 할 수 있다? 수치 대입은 할 수가 있다. 수치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 두 개가 필요한데 x자리에 1을 넣어서 식이 하나가 나오고 x자리에 2를 넣어서 식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얘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너희들도 인지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첫 번째 풀이는 우리 그냥 정석풀이야. x자리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1 플러스 p 플러스 q가 되고요. 우변은 1 집어넣게 되면 얘 싹 다 날라가고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니? 2 플러스 1이니까 3이지. 사수계산 해야 돼 얘들아. 너희들도 해야 돼.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보자. 이거 얼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p 플러스 q라는 놈이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싹 다 날라가고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이라고 되고 모르는 문자 2개, 식 2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생략할게. 이게 정석풀이인데 우리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자. 어떤 거를 고민을 해볼 거냐면 x세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는 놈은 최고차항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식이야. 이해됨? 근데 얘를 x-1에다가 x 플러스 2라는 식으로 나눴대. 근데 얘는 뭐 전개를 굳이 안 해도 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생긴 놈이란 거 알지? 이해됨? 여기다가 얘를 곱해서 이 식이 나와야 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은 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QX가 왼쪽이 얘가 정보가 없으면 QX가 뭔지는 모르지만 얘가 정보가 있잖아. 1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한대. 근데 얘는 1x 제곱으로 시작을 한대.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어떻게 생긴 식이어야 되겠어? 당연히 x로 시작을 해야 곱해서 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겠지. 그렇지 않겠니? 그리고 여기 뒤에는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x-k라는 1차식으로 놓을 수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오늘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너희들한테 언급할 내용들이야. 그리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2다. 얘는 지금 뭐 사용한 거냐면 선생님이 개수 비교를 사용을 한 거야. 어떤 걸 이용해서 개수 비교를 한 거냐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란 걸 이용해서 여기 x-k라는 걸 찾아냈어. 여기까지 돼? 됐지? 됐어? 그리고 개수 비교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이 개수 비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다 한다 그랬어?
다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여기 지금 P와 Q는 뭔지 모르지만은 여기 지금 X제곱의 개수가 얼마라는 사실이 숨어져 있어? 0이라는 사실이 숨어져 있거든. 내가 모르는 문자 K 하나고 그 다음번에 식이 하나 X제곱의 개수가 0이란 거 안 쓴 거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K 값을 구해낼 수 있다. 전개 한번 해볼게. X제곱 뭐 어떻게 되니?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다가 뭔지는 모르지만 X 마이너스 K라는 걸 곱했더니 2X 플러스 1이라는 걸 더했더니 이 식이 됐는데 여기서 X제곱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야. X제곱의 개수는 다 전개하지 않고 어떻게 나오고 여기 X제곱 개수 없지. 여기는 몇 X제곱? 마이너스 K의 X제곱. 그치? 그 다음번에 또 몇 X제곱? 여기에 1차와 1차가 곱해서 플러스 X와 플러스 X가 곱해지니까 플러스 1의 X제곱. 요렇게 나온 게 X제곱의 개수이고 여기서 얘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자마자 K값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됐지? 얘가 얼마래? 얘가 1이래. 그럼 P라는 놈은 뭐야? P라는 놈은 1차항의 개수잖아. 저번 시간에 연습했던 거 그대로 아니니? 1차항의 개수래. 얘가 1이래. 얘가 1이래. 1차항의 개수는 여기서 몇 X? 마이너스 1X. 여기 몇 X? 마이너스 2X. 그리고 여기 몇 X?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고 Q라는 놈은 무슨 항? 상수항이네. 상수항은 여기 상수와 상수와 곱해진 2에다가 여기에 상수항 1을 더해서 3이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얘가 조금 익숙해지면 왼쪽보다 오른쪽 계산이 훨씬 빨라.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예제를 풀어줄 때에는 이 두 번째 풀이를 계속 보여줄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풀으라고. 풀 수 있어야 돼. 풀이 하나만 더 할게. 아직 승하는 3차 방정식의 근거와 계수의 관계를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거와 계수의 관계가 뭔지 아니까 이 식을 잠깐만 활용을 해봐. 이 식을 잠깐 활용을 하면 식을 살짝 변형을 시키게 되면 x 세제곱에다가 요거 넘어와서 플러스 p에서 2를 빼준 거에 x 그리고 플러스 q에서 1을 빼준 식이 뭘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x-1, x 플러스 2 그리고 x-k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까지는 우리 스타트 할 때 똑같이 쓸 수 있지. 얘만 넘긴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근데 이렇게 생긴 3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 봤을 때 얘가 근이 x-1, x-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근이 x가 1이고 2가 된다는 사실을 알듯이 거꾸로 x값이 알파와 베타가 근인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 어떻게 써? x-알파, x-베타 이퀄 제로라고 우리 식 세울 수 있지. 여기까지 돼? 그래서 여기에서 1이라는 놈하고 마이너스 2라는 놈하고 K라는 요 세 개가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어제 잠깐 언급했는데 복습을 어제 열심히 했으면 아마 3차 방정식의 근거가 있을 거가 기억이 날 거야. 나중에 배운다고 해서 밀어놓는 게 아니라 복습을 착실하게 해서 따라오면 우리 강의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좀 잘 따라와봐.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의 1분의 x제곱의 개수가 0인 놈이 세 근의 뭐야? 합이지. 세근 3개 더하면 k 마이너스 1 되네. 근데 얘가 0이니까 여기에서 우리 k 값이 얼마라고? 1이라고 구할 수 있지. 아까랑 똑같아. 얘가 이제 1이라고 구했어. 두 번째로 여기 p-2라는 놈은 기억나? 곱한 거의 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지? 그래서 두 개 곱한 거 마이너스 2 플러스 두 개 곱한 거 마이너스 2 플러스 두 개 곱한 거 1 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의 1분의 여기 있는 q-1이라는 놈이 세 근의 곱이고요. 이게 여기에 있는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곱하기 1이 돼서 마이너스 2라고 나오기 때문에 근거에서 여기서 PQ를 쉽게 구해낼 수 있다는 소리야. 이런 풀이들을 왜 보여주느냐? 물론 너희들 시험 문제 풀 때 이거 뭐 3개 다 알아야 돼? 어떤 걸로 풀래? 쌤 이거 두 번째 걸로 굉장히 강조를 할 거야. 우리 앞으로 두 번째 걸로 엄청 많이 풀 건데, 근데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너희들 공부를 해서 내 걸로 소화를 해놔야, 그래야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내용 하나만 더 나올게. 하나 더 나가면 안 되나?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여기서 잠깐 끊고 가자.